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료원 분원 설립과 119 구급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안의 응급의료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남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27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유인도 227개 가운데 224개 섬은 병원, 의원,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162개 섬은 보건진료소조차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특히 신안의 45개 섬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 시 헬기나 선박으로 응급을 가야 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는 날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섬 주민들에게는 신안대우병원은 응급 상황에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점 의료기관입니다. 신안대우병원은 1979년에 개설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개인이 운영 중입니다. 신안대우병원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곰팡이 보이시죠? 여기가 병실입니다. 다음 화면. 부식된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천장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남자 직원 숙소입니다. 무더운 여름 복도에 있는 에어컨 한 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모기장이 쳐진 저 방이 병원장 숙소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녹슨 현관문에 편의실 휴게 공간 하나 없습니다. 현실은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처참합니다. 신안대우병원 측도 시설 개보수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운영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신안대우병원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서직의 특성상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구한다 하더라도 정규 요건이 열악해서 조기 이중률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수가 급감하여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네, 우리 대우병원은 이 도서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응급실 운영에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민간 병원에만 맡겨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 이 응급실 운영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의료 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종사자에 대한 거주시설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째로는 의료 인력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급감하고 있어서 병원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서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료 서비스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도서 지역을 포함해서 의료 취약지 의료 서비스 문제를 언제까지 민간에만 맡겨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안 대우병원마저 없어지면 결국 주민들은 목포를 나가거나 의료 문제 때문에라도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신 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돌아가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복장님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섬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도 대책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대우병원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가보시라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느꼈던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남도에서 기본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또 응급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내 36개 지역에 응급 의료 기관을 지정해서 연 5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섬 지역은 9개 지역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운영비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에서 연간 3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대우병원은 연 2억 5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으로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보의 숫자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데 육지보다는 섬에 우선하여 배치를 해서 대우병원에 공보의를 한 명 더 배치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섬 주민들의 그 응급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닥터 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여기에 지금 연 4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아니, 국장님, 최초로 그것은 좀 할 수 이제- 있도록. 아니 국장님 예. 다음에 제가 소방본부에 대한 말씀할 것이고.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다양한 정책을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국장님, 네. 지방 의료원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의료원 설립 목적은 다음 사진 주세요. 지방 의료원 법을 보면 지방 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주민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방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섬 지역 지방 의료원 분원을 꼭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전남도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신안군 현실을 봤을 때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지역 의료원을 지금 아시다시피 순천하고 강진 의료원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덕분에 다만 좀 흑자를 3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 보면은 연간 강진 의료원이 연 20억, 순천 의료원이 연 9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또 추가로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 적자 폭을 지방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니 국장님, 예. 본 의원이 지방의료원 분원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신안 대우병원이 있는 비군대에 분원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필요성을 인정되면 조속히 추진해 보겠다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뭐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추가하실 더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내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전속될 수 있도록 군 단위에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연간 1억 5천에서 많게는 6억까지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안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급선 도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영금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에 취임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섬 주민의 구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2021년 말 기준 행안부가 조사한 것입니다. 전남호 유인섬 인구가 16만 6,067명입니다. 7명입니다. 당시 전라남도 인구가 183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 섬 주민이 전남 인구 9% 정도라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섬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가져왔습니다. 섬은 해양 주권 수호 및 해양 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섬의 가치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화면. 응급의료법을 보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119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섬에 응급실이 없거나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번호는 응급 환자 입장에서 구급이란 119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섬 지역 응급 환자 신고 체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지역 응급 환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그 수상구조법에서 해수면과 연륙교로 연결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구급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내수면에서의 이런 구급대 설치 운영은 소방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규화 돼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해상에서도 신고합니다. 아, 육상에서. 해상에도 신고하지만은 그걸 그 해양경찰청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경에다 신고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119로 신고하면은 우리가 그 동시에 이렇게 신고 연계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가 그 통합 신고 시스템에서 119로 원칙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거의 섬 주민들은 응급 환자가 나면은 해경에 신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방이 섬에서 육지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의 헬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에는 총 그 호남 특구대 2대, 해경 4대, 경찰 2, 산림수산 4, 닥터헬기 1대 총 15대를 응급 헬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악천후가 없는 이상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바다에서는 해경이 119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서해 바다에 거센 물살을 헤치며 달립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섬마을에서 급성 췌장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은 모두 통제된 상황. 해경의 1000톤급 함정에서 다시 연안 경비정으로 릴레이 이송에 나선 지 6시간 만에 환자를 119에 인계했습니다. 찌는 거는데 해산물은 안 나오고 내가 계속 구역질하고 밤이 되자 해경 대원들은 인근의 섬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섰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과 해상 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순찰은 하루 3차례. 응급 환자 이송은 예측이 불가능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섬마을 응급환자의 대부분은 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여객선마저 끊기는 야간이나 궂은 날에는 속수무책이어서 바다 위의 앰뷸런스로 불리는 해경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거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 해상 이송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해지방해경이 이송한 섬마을 주민은 모두 773명. 해경의 도움으로 하루 평균 2.1명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경이 섬 주민의 119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해경의 응급환자 구급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경은 섬 응급환자 구급 시 공보이나 보건진료소장님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장이나 어촌계장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보이로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보이가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죠? 네. 그렇죠? 공보이 취침이나 개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고 단계부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상의 구급은 해경이 전담하겠지만 섬 안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은 119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신고 체계를 119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원화돼 있습니다. 일원화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좀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먼저 섬 지역 구급 신고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또 일원화가 돼 있다면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 안에서 응급 환자 이송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응급 환자를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 헬기를 타야 할지 선박을 타야 할지, 헬기는 또 어떤 것을 타야 할지, 선박은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할지 누가 판단하고 조치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네. 우리 119 종합선에서 판단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환자 이송은 닥터 헬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목적 헬기인 소방 헬기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급 환자의 3할 이상은 닥터 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은 그것은 소방 본부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119가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이송 수단 즉 헬기나 선박에 탈 때까지는 또 119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가 되면은 네. 우리 섬 지역 119 구급대가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의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4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급대가 현장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리분선에 이송해서 육지 구급대가 대기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늘 도정제를 끝나면 시간 내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로부터 한번 다니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송수단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현황입니다. 2022년도를 보면 헬기가 255회, 선박이 1005회입니다. 선박이 헬기의 4배에 달합니다. 본부장님, 선박이 헬기보다 느리니까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 후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기상 악화라든가 악천후가 없는 이상 헬기가 출동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해경과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섬 지역 이송 환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선박이 3배에서 4배 많습니다. 섬 응급 환자를 헬기와 선박 중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실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네, 지침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지침서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상 응급 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을 보면 중증 응급 환자는 항공기 출동을 우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침처럼 중증 응급 환자만이라도
헬기를 통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남 동부권, 서부권에 119 헬기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하게 하고 해경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동북권 관련해서는 우리 호남 특구대에 하순에 있는데 거기에 대형 헬기 2대가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동북권은 커버가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박 내 구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박에 응급 환자를 태우면 단순 이송만이 아니라 응급처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현재 해경 대형 함정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연안 구조정에는 없다고 합니다. 해경 함정에 승선한 응급 환자의 30% 정도만이 선박 내에서 구급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47조에 선박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응급 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축 응급 환자의 경우 공보위가 연항 구조정에 탑승해야 하는데 복무 관계나 승인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이라 합니다. 해경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전라남도가 대책을 서야 합니다. 공보위 부분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발언대로 모시진 않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확인해서 향후 계획까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70%가량의 섬 주민이 응급처치 공백 상태로 해경의 연항 구조정 등으로 육지까지 단순 이송되는 실정입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경 함정 내 응급처치 장비, 인력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 들어봐 같이 우리 119 섬지역 구급대가 출동된 데가 11개소인데요. 설치된 데가 그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상주 안 하기 때문에 상황 발생했지 응급처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의소대원들을 통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도 관심 갖고 해경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본부장님, 나름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나름이선은 응급 의료 체제가 열악한 섬 지역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야간과 기상 악화 등으로 소방 헬기 등이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 육지 선착장까지 환자 이송 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소방관사와 협정을 맺은 어선 등 일반 선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작년에 나름이선 관련 사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은 신안 소방서가 개청을 했는데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대두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나름선이 항상 뭐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뭐 조업 중일 수도 있고 뭐 선주가 출타 중일 수도 있고 기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125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선박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같은 이 배에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천사 보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금대호 송치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경비 함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육지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소방본부가 민간 나름이선 천사 보건선이 아니라 소방에서 공공구급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신안군의 경우 제군 5년간 연평균 300명이 넘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사보건소는 그야말로 신안군의 고유지책입니다. 고유지책입니다. 구급은 소방본부 역할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그 전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려봤지 수상구조법에 따라서 해수면이나 섬지역 같은 경우는 해경, 그다음에 내수면에서는 우리 소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경에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지역 응급 환자에 이렇게 도우미를 위해서 우리가 도우미선이라는 그런 제도를 보조적 수단을 도입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도우미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분들이 우리 신안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 나비름이라는 개인 어선이지 않습니까? 어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경도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신안군에서 이렇게 신안군이나 우리 신안군뿐만이 아니라 전남의 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소방본부가 최소한 동부권에 한 대, 서부권에 한 대 이렇게 계속 구급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 구급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에서 이건 그 국가기관 간 소방 분장에 따라서 해경에서 하는 걸로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의원님이 주장처럼 구급선을 소방에서 운영하는 국내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향후 그 의원님이 주장한처럼 선지역 응급 환자를 위해서 소방에서 구급선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합의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요지서 보겠습니다. 답변 요지서 13번.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요. 국적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 요지서를 보면 구급선 옆에 보건선이라고 해놨어요. 보건선이라고. 아직도 구급선과 병원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병원선이야 당연히 보건당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구급선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병원 앰뷸런스하고 본부장님. 네. 본 의원이 질문한 구급선은 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육지까지 응급 처치를 하면서 이송하는 선박입니다. 육지에 구급차가 있듯이 당연히 해상에는 구급선이 필요하고 119 구급 차량처럼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급선을 소방에서 운하는 사례 및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인터넷 기사입니다. 경남 도의회 의원님들이 소방정대를 방문해 섬지역 구조 구급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소방정이 바로 구급선입니다. 그게 구급선이 아닙니다. 경남은 전남보다 섬이 적은데도 이미 구급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알고 있고요. 네, 우리 있습니다. 소방정이라는 구급선이라는 우리 소방 그 장비는 없고요. 네. 그 소방정인의 소방정에 보트를 하나 실어가지고 응급시에 활용하는 거지 구급선을 또 구급을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정의 역할의 일부로서 우리가 배에 그 비상상황 시 구명정처럼 싣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기사가 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전남 소방본부가 섬 응급 환자 구급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본부장님, 전남에도 소방정이 있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 있는데요. 네. 여수에 있는 것은 그 하재 진압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간 몇 번이나 출동합니까? 10건 내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건 내요? 네, 그 상세한 것은 다시 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달에 5번 정도 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방정은 섬지역 응급환자 구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소방정은 섬지역 응급환자 구급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하면 되시죠. 아닙니다. 해경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또 해경 경비함이 그 접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경비함이 그쪽 섬에 가는 것보다 섬에 일반 어선을 활용해서
빨리 이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보조적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답변이니까 그때 네. 말씀하시고요. 하시고요. 다음 답변 주시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맨 아래쪽 보면 육상 재난은 소방, 해상 재난은 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음은 육상입니까? 해상입니까? 아까 원칙적으로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해수면과 그 연륙로로 이어지지 않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경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꾸 본부장님 지금 해양에 저기 하고 있는데 섬은 육상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연륙교로 이어진 거는 그래서 임자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지역대를 철수한 이유가 연륙교로 이어진 경우는 바로 섬에서 우리 구급차를 동원해서 응급 그 환자를 부분, 이송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본부장님 주장대로 당연히 119가 응급 환자 구급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데 구급선은 어디서 운행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구급대를 운영하도록 해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상구조법 그 7조 2항에 따라서 내수면에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계속 본부장님께서 이제 해경 하는데 이제 도정지가 시간이 없어서 해경 선박으로 이송되는 응급 환자의 70%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방치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네. 해경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날 사안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 그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네.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름이선이 총 월 15회 이틀에 한 번꼴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거 이거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이선에 119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조사가 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급대 출동해서 나리섬으로 이송하고 만약에 구급대원이 없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우수대원들을 하나에서 응급 처치하고 우리가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는 보조적인 업무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 업무는 어차피 해경에서 그런 공백을 우리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상황이 이러면 그래도 지금 본부장님 계속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러면 동북권에 한 대, 서북권에 한 대 구급선을 운영해서 섬 지역 응급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급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올 안에 구급선 운영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토하기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닌 걸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소방에서 구급선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네. 검토를 해볼 것인데 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도정 질문을 하면서 119 신고부터 이송, 구급, 응급 의료기관까지 섬 맞춤형 응급 환자 구급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골 오지에 살던 외딴섬에 살던 구급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섬 지역 응급 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경, 보건당국, 네. 민간 자원 등과 네, 알겠습니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끝으로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본부장님과 소방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용록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최미숙 도의원님께서 우리 섬 지역 응급 환자, 우리 섬 주민의 건강권 또 응급 치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묻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최미숙 의원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사님, 최근에 신안 소방서를 설치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의료원 분원 설치와 구급선 도입에 관해 보건복지국장님과 소방본부장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도립 의료원 분원 설치 문제는 이제 그 섬지방 결국 응급 환자를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도립 의료원 분원 설치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응급 의료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응급 의료 체계를 저도 들으면서 섬 지역에는 정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함께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 방금도 법적으로 해경이냐 소방이냐 하는 그런 논란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국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인명을 다루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책임 문제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법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섬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대 설치되면 신안구 포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은 몹시 아쉽고 유감입니다. 지사님, 섬 주민들의 의료 기본권 확보와 확실한 이송을 위한 구급선 도입에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섬은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인다면 섬 관광 유치 정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유일한 응급기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관광의 유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는 국가와 지자체의 응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섬 지역을 포함해 의료 취약지, 필수 공공의료를 언제까지 민간에게 맡겨둬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전남도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